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궁중음식연구원 한복녀 원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한복녀 선생이 궁중음식을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궁중음식을 어떻게 전수받았는지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사실 궁중음식은 사극에서 많이 봐서 익숙하긴 하지만 궁중음식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궁중음식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한복녀 선생님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복녀 선생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 궁중음식 참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오늘 좀 더 듣고 싶어서 네. 또 모셨습니다. 어제 얘기 듣던 것 중에 이제 수백 종의 궁중음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궁중음식과 이제 서민들이 먹는 음식과는 아무래도 이제 다르겠죠. 그렇죠. 뭐 재료도 다르고 만드는 사람도 다르겠지만 또 뭐가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새 사람들이 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모두가 왕이 된 세상이군요. 예, 모두가 왕인 생각이 그 식재료가 펄펄 뛰는 생선이 회로 만들어져서 아침에 저거 하면 점심에 받고 밤중에 한밤중에 해도 아침에 그렇죠. 받고 하면서 임금님은 그렇게 못 하셨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물고기라든지 무슨 나물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진상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한참 걸려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 대개가 생선은 짜게 절이거나 말리거나 포로하거나 냉장고도 없으니까. 저장 음식이 많았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울커서 하기 때문에 전복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나 생거를 먹지 다 말린 걸 썼어요. 해삼도 말린 거. 근데 요새는 싱싱한 전복을 그냥 받아서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왕이 달래 지금 사람이 전복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그때 당시에는 궁이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이 집약돼서 올라올 수 있는 다 진상품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진상품이 올라오죠. 최고로 좋은 계절에 좋은 신선한 거를 가공을 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오게 되면 국가 그 궁중 안에 사홍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사홍원 비서실 같은 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음식 담당을 하는 제일 위에 뭐 정승이 제일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주방장 매니저 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주방장이 있고 하면 몇 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 검수를 한단 말이죠. 뭐 기미상궁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기미상궁은 음식이 다 됐을 때 독이 있나 없나를 맛보면서 하는 게 기미상궁이고 그것도 여성이 했던 게 아니고 초기에는 남성이 했었어요.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조리사도 왜 여성만이었냐? 남자도 조리사였다. 숙수라는 게 있어서 했다. 예, 그런데 지금 딴 쪽으로 빠지기 쉬운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궁중의 잔치를 크게 몇천 명을 먹여야 되면 여성의 그런 거와 이런 거는 안 돼요. 힘이 좀 필요하겠죠. 힘도 필요하고 장소도 커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남성의 힘으로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도 경복궁회를 가시면 소주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소주방, 박소주방, 있던데 생과방. 뭐예요? 그게 옛날에 궁중의 주방이에요. 주방인데 가서 보면 뭐 그렇게 많이 하니까 뭐 솥도 걸리고 주방이 막 크겠다.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널따란 방이 여기저기 있어요. 네. 뭘 하냐면 잔치에서는 이렇게 해서 고임세를 하기 때문에 숙수들은 쌓는 거 이렇게 음식 쌓는 거. 숙수들이 이렇게 층층이 해서 다 된 음식을 남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주방은 어떻게 하냐면 숙설소라고 그래서 공터에다가 임시 주방을 만들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불을 떼가지고 끓이고 삶고 썰고 뭐 하는 거는 또 거기서 해요. 거기서 한 것을 방에 앉아서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구나.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기서 진음식 같은 거는 그렇게 하지만 과자라든지 약과라든지 제사진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 예, 그거예요. 근데 그걸 아까 굉장히 뭐라고요? 화려하거든. 고임상. 고임상. 망상, 고임상 하거든. 그러면 그걸 예술적으로 보여요. 쓰러지지 않게. 한 자, 업치, 뭐 두 자 그러면 60cm. 막 사과도 이렇게 과일도 쌓고 막 하던데. 예, 과일은 아마 쉬웠을 거예요. 과자 하는 것 같은 것이. 그런데 그거를 다 궁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하청을 주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요즘 말하면 호텔에다가 궁에, 주듯이. 예, 납품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방에 그렇게 궁에 갔는데 여긴 솥도 안 걸리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일을 궁중의 주방은 하고 진짜 살림살이를 하는 궁이 있죠. 대비가 사는데 뭐 왕비가 사는데 그러면 수락관이라고 이제 작은 주방이 있어서 거기서는 바로 궁녀들이 여성들이 밥도 짓고 반찬도 하고 살림살이를 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좀 전에 제가 딴 데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뭐 물어보다 여기까지 왔죠? 아니요. 지금 저 다 듣고 싶은 얘기 해 주시고 계시고요. 예.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예, 예. 그 왕마다 예. 특별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또 네. 있을 수도 있고 또 왕에게 이렇게 진상되는 그 음식 중에 그 이렇게 귀하고 비싼 음식 또 예, 뭐가 예.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양반부터 중인부터 밑에 사람들까지 네. 흠모를 하잖아요. 왕의 궁중의 음식은 뭘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잔치가 끝나면 네. 그 어느 대감 때는 요번에 약갈 보낸다. 어느 집은 뭘 한다 해서 들것에 실려서 보낸대요. 궁에? 궁에서 이제 궁에서 나눠주는 양반 하사하는 집에 거예요? 하사라죠. 그거 다 궁에서 소비를 못 하니까. 잔치 끝나면? 그러면 이제 그 음식이 왔잖아요. 우리나라 음식은 내림이잖아요. 내림이니까 야 이거 궁중 음식이래. 누구네 집에 누구네 집도 자랑을 하면서 줄 거 아니에요. 영광. 그러면 한 개라도 약과 한 개라도 먹으면 그걸 해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그 종갓집의 음식 체계는 궁중 음식을 닮으려고 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궁중의 음식을. 거기서 비롯됐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궁중 음식이라는 것이 비밀스럽게 이렇게 딱 닫혀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혼인이라든지 내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래로 전해드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궁중 음식이 결국은 뭐 신설로 같은 경우에도 아래로 내려간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해졌죠. 신설로 같은 거 되게 비싼 거 아닙니까? 귀한 음식. 그러니까 이제 신설로를 우리가 열구자탕 먹어서 정말 즐거운 희열할 때 열자. 희열할 때 그거거든요. 한문으로 쓰면. 입구자 쓰겠네. 얼마나 궁은. 맛있으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거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일명 화로같이 생겼다. 밑에 불을 떼서 하기 때문에 로자가 붙은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화로가 있죠. 숯을 펴서 넣잖아요. 근데 그게 궁에서는 어느 때 제일 많이 올라가려면 겨울에 많이 올라가요. 왜냐면 난로 노릇도 하면서 뜨거운 거를 먹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이제 같은 때 이제 점점 겨울 깊어갈 때 이런 때 이제 먹겠네. 네. 그래서 이제 포커 같은 이제 중국도 신설로가 있고 허거, 그렇잖아요. 네. 불도 이렇게 있으면서 하는 거. 그 왕이 이렇게 수라상을 깨끗이 다 비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남으면 어떻게 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도 두 가지 흰밥하고 팥밥하고 네. 두 가지가 올라가고 그중에 골라 드시게? 도 두 가지가 고깃국하고 일반 그냥 밥에 올라가는 채소국이나 이런 거 가고 해서 두 가지가 올라가요. 아니 그걸 여쭤보고 그냥 하나만 드리면 되지. 아니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밥상도 본상이 있고 곁상이 있고 또 즉석에서 조리를 해서 하는 전골같이 해서 익히거나 끓여서 올리는 전골상이 있어서 세 개의 상이. 곁상은 왜 필요한 거예요? 곁상은 보조하는 상이에요.
여기에 지금 팥밥을 하고 이거 둘 줬으니까 곁상에다 놨다가 하나를 빼겠네. 바꿔주고 그다음에 덜어 먹는 그릇. 그런데 거기엔 빈 공기 이런 것이 그릇이 있어요. 빈 접시. 왜냐하면 좀 전에 선생님 기미상궁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밥상 이제 수라 드렸으니까 바로 이렇게 상을 올리시지는 않아요. 휘건이라 그래서 네프킨 같은 거를 앞에 두르셔요. 두르시고. 네, 두르시고 먼저 노상궁에 본방 상궁에 임금님하고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런 상궁에 먼저 이렇게 빈 접시에다가 음식을 덜어서 먼저 먹어보고. 기미를 하죠.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라상은 은그릇이었어요. 그러면 독이 묻으면 그 그렇죠. 색깔이 변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상궁도 있고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볶으면서 하는 전골 상궁, 어린 상궁도 있고. 딱 상궁이 몇 명이 붙어 있겠네. 식사하실 때. 3명이. 그다음에 뭐 옮겨주고 드리고 뭐 이렇게. 그럼 왕비는 옆에서 드세요? 왕비는 또 따로 똑같이 상을 차려요. 어디에? 각상 그 옆 동쪽에는 왕의 상, 서쪽에는 왕비의 상. 한 마루나 방에서 그렇게 차려서 우리나라는 겸상이라는 거는 동급의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한 대 건너서 할아버지와 손주 하고 하거나 이것이 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상이 각상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왕자나 공주들도 한 방에 이렇게 딱 상 하나씩 다 차지하고 이렇게 먹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궁중잔치의 기록을 보면 거기 대신들 오신 분들의 상이 각상인 게 있고 겸상인 게 있고 신분이 낮으면 신분이 내려갈수록 같이 먹는 게 있어요. 하다못해 뭐가 나오냐면 궁녀들 춤추는 궁녀들한테 밥상을 내려줄 때는 야근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국 하나 큰 옹기에다 큰 그릇에 넣고 김치 하나 넣고 밥을 놔서 빈 그릇 줘서 국말이 밥으로 먹게 하는 배식이구나.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군인이 이제 많잖아요. 군인들은 밥을 일일이 어떻게 주겠어요. 그렇게 뭐냐 하면 이제 주먹밥도 아니고 떡이에요. 떡을 절편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거하고 술 한잔하고 그다음에 대구포. 찝찝한 거. 그거 하고 그것도 못하면 돈 주고 나가 먹으라고 돈으로 주고. 회식. 그래서 그 급수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요. 음식 수도 달라지고 음식의 내용도 달라. 그것이 사실은 궁중의 이 의례나 잔치 기록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임금이 드시다가 남기셨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는 궁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을 새로 져가지고 그 반찬을 가지고 그 다음 끼에 잡수신대요. 영조대왕 같이 조금씩 드시면 많이 남겠네요. 차리는 건 똑같이 차리겠죠. 그러니까요. 예. 싹 먹어버리면 그 상궁들이 먹을 게. 그러니까 이제 영조대왕은 사실은 보이콧을 잘했잖아요. 우리가 노인네들이 머리 짜매고 시위할 때 밥 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조대왕도 자주 그랬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입맛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상을 물리라고 그러잖아요. 물리기도 하고 입맛이 없으니까 입맛에 맞는 게 굴비, 물 말아서 굴비하고 먹는 거. 그다음에 뭘 찾았냐 하면은 고추장 중에서 순창 고추장을 찾았어요. 근데 순창 고추장이 지금 순창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순창 조신의 고추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파로 인해서 사실은 순창 그 조씨를 별로 미워했던 파였어요. 그런데 그 고추장만은 거기께 맛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고기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 제법이 이제 어디 책에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영조는 까탈스럽게. 그래도 그 소위 그 궁중 음식 중에서도 이제 고급이라고 하는 음식은 뭔가요? 예, 좀 먹어보게 지금. 하는 거는 물론 궁중 음식은 여러 가지 각색의 한 그릇 안에 각색이라는 거는 색깔을 달리하든지 무슨 주재료를 조금 바꾸면서 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남게 해요. 단순히 뭐 숙주나물 따로 하고 뭐 고기 구이하는 단순한 재료라는 게 아니고 네. 궁중 음식은 이거저거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음식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열구탕도 있지만 각색 적이라든 꼬지에다 끼우는 거라든지. 아, 그거. 예. 그다음에 이제 떡 종류도 한 가지 떡만 시루떡을 하는 게 아니고 색깔도 달리하면서 고물도 달리면서 칭칭이라 해서 한자 9채 뭐 50cm 이상 고이게 한다든지 또는 뭐 연사과 강정 같은 걸 한다면 고물색을 달리한다. 또 다식 같으면 확률가루를 넣는다. 송화가루를 한다. 무슨 뭐 당귀말을 넣는다. 이렇게 해서 색상을 고려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지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아주 힘이 들었겠죠. 그런데 한번 그 정도의 그거에서 값도 나와요.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다. 이 탕을 하는데 잡탕을 만드는데 무슨 한량이 들었다. 얼마가 들었다고 그게 나오는데 약과 값이 제일 비싸게 나왔어요. 왜요? 우리 궁중 음식이나 한식은 기름에 튀긴 요리가 없어요. 근데 맛있다고 여기는 거는 달고 기름지고 한 그게 것이 맛있지. 제일 맛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음식 중에서 맛있다 그러는 건 그거죠. 무게는 어쩔지 몰라도 맛은 건강 최고죠. 생각하느라고 이제 그런 약과가 달달한 데다가 튀긴 거구나. 예, 참기름. 반죽을 할 때 참기름을 넣고 뭐 꿀을 넣고 밀가루에다가 반죽을 해서 그걸 참기름에 튀겨요. 참기름이 귀했나 보죠. 참기름이 제일 쓸 수 있는 기름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그 비쌌나 봐요. 그러니까 비싸고 꿀에다 꿀도 담그죠. 그러니까 제일 비싼 재료를 했기 때문에 약과 값이 제일 비싸게 나왔고 지금은 약과 저기 가면 슈퍼 가면 싸게 먹을 수 있는. 지금 시장에서 파는 약과하고 진짜 제대로 만들려면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요. 보니까 요새 우리 보면 버터 넣어갖고 페스트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층층이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버터를 넣어가지고 밀가루하고 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층이 올라오게 해서 부풀게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기름을 넣고 밀가루에다 반죽을 해서 이렇게 접으면 기름 속에 들어가면 층이 생겨요. 벌어져요. 똑같은 원리예요. 다만 열을 사용을 했느냐 기름에 뜨거운 데서 들어가게 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름 조리를 했느냐 뭐 이런 거가 튀김이 없긴 하지만 실은 그것에 대한 거는 또 다른 데서도 찾을 수가 있고. 서양 음식들 보면 뭐 그냥 스테이크나 뭐 빵 쪼가리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고급져요. 공이 많이 들죠. 공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공이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 감탄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먹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음식이라는 건 제철업계를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손을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면은 맛있겠죠. 정성을 해서 바로 주면.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우리 입맛은 달라진 거예요. 맛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외국 음식에 서양 음식에 그것도 이런 우리가 뭐 요즘 조미료 많이 넣은 거. 길들여졌고 감칠맛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잉으로 너무 조미료 넣은 거. 그것도 조미료가 옛날엔 자연에서 조미료를 버섯에다 얻는다든지 또는 생선에서 얻는다든지 간장, 된장 이런 데서 그 감칠맛을 조미료에서 찾았던 것이 요새는 바로 느낄 수 있는 조미료. 그 액젓 같은 거 생선에서 그 종류가 나오는 많더라고요. 뭐 이런 거 가지고들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런 감칠맛에 과잉이 되기 때문에 본 재료의 맛을 사실은 잃어버리고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조선 궁중 요리는 심심한가요? 심심해요. 대체적으로? 심심하고 반찬 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를 짜게 하면 집중해서 먹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고루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소, 고기, 생선, 구이, 찜 이런 걸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씩 먹어야 간이 맞지
젓갈만 가지고 김치만 가지고 밥을 먹을 수는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먹긴 먹되 고루고루. 심심하게 고루고루. 근데 보니까 대장금 드라마의 그 음식 그런 걸 뒤에서 다 그 자문을 하셨더라고요. 자문을 했죠. 만들어서까지 다 해서 상차림까지 했으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이병헌 PD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드라마를 할 텐데 궁중음식 공부를 다 하고 오셔가지고 내가 할 텐데 이걸 도와줄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때 당시는 궁중음식을 대중화하는 것 중에서는 드라마 이상이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재를 다 찾아가지고 해줄 때 이제 작가들이 오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다. 그러면 내일 모레 촬영을 한다 그러면 밤 12시, 일요일 날 밤 12시가 넘어서 대본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쳐주고 이런 거가 있고 의외에 생각지도 않던 이야기가 또 거기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대적인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추를 못 쓰고 호박을 못 쓰고 그때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으니까. 안 들어왔을 때니까 그런 걸 배제를 하려면 되게 우리 음식은 빨갛고 이래야 색상에 들어가야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쓰고 하려니까 대추를 많이 쓴다든지 또는 윤기나게 하느라가 안 보이니까 거기에 물엿을 많이 바른다든지 먹음직스럽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때 그 대장금에 나온 음식이 막 인기도 끌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메뉴가 돼서 식당의 메뉴로 됐고 그 뭐 홍시 들어간 뭐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그 메뉴를 가지고 기내식으로도 쓰고 그 홍시가 지금 한참 나올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시를 가지고 새로운 메뉴를 만든 게 뭐냐면 설탕이 없었던 시대니까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작가의 아이디어에서 홍시를 넣고 소스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그 애기 장금의 입맛이 절대 미각이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합니다. 이렇게 맞췄어요. 그 대사 저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관광객이 그거 먹으러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한류의 원조 아니에요, 대장금이? 한류의 원조예요. 거기 그러니까 출발점이었었죠. 예, 물론 드라마 내용도 좋았지만 음식이 굉장히 리얼하면서 했죠.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근데 그 궁중 음식 인기가 점점 뭐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음식, 또 복잡한 음식,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떤 궁중 음식 그러면 절차가 있고 예의를 지키면서 바로 만들어서 그거를 제대로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하는데 요새는 빨리빨리 급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에서 사실은 빨리 배워서 빨리 쓸 수 있는 모든 게 인스턴트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럼 명맥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야 명맥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거가 돼야 될지 본인들이 당장 필요하고 당장 그런 거지 어떤 문화가 이게 훌륭하기 때문에 궁중 음식을 궁중 음식 전문 식당이라든가 식당도 뭐. 있긴 하지만 그런 데가 요새는 살아남질 못해요. 아 그래요? 예, 왜요? 거의 큰 기업에서 그거를 해주거나 가족 단위의 식당이 아니면 일반 중소기업에서 손 많이 가고 사람 많이 필요하고 이러면 안 돼요. 잘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러면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뭐 예전에 우리 음식의 뭐 세계화 막 그런 거 얘기했으니까 다 그건 요원한 얘기인데. 세계화라는 거는 세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기업이 되든 어떤 다른 일을 하든지 간에 각각가 우리 한식에 대한 걸 제대로 알고 그거를 전달을 해 주려고 해야 되죠. 물론 세계화라는 게 국가가 앞장서서 뭐 떡볶이 사업이라든지 무슨 뭐라든지 이런 길거리 음식만이 세계화에 못마땅한가 보다도 그거는 그거대로 나가야 되지만 너무 밖으로 노출돼 있는 거가 그런 거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한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뭐 떡볶이, 김밥 이런 것만 있는 나라. 그것처럼 한식은 그것뿐이 없다는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예의를 갖춰서
뭐 프랑스 요리건 어디 요리건 간에 제대로 된 음식은 예절을 갖추면서 정식으로 제대로 먹는 게 음식 문화거든요. 그런데 너무 길거리에서 비닐로 봉지 플라스틱 요리 플라스틱에다가 해가지고 막 먹는 게 한식으로 비춰지니까 그런 게 조금 안타깝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음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음식이라는 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정성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네. 정말 그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잘 잡수시게 하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말로 정성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나 자신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는 음식으로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후학들 가르치고 계신데 네. 그 궁중 음식 배운 후학들에게 또 그것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음식이라 궁중 음식이라는 건 지나가고 구태의연한 묵은 음식이 아니고 네. 그거를 가지고 지금에 맞는 음식으로 얼마든지 바꾸면서 현재에 맞는 음식 앞으로 변하는 음식에 맞출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를 노력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생명력을 갖겠네요. 예, 활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튜브에 막 뭐 이렇게 내 가지고 입맛 따시면서 하는 게 그게 음식이 다가 아니다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아주 뭐 건강해 보이셔서 4대 그 기능 보유자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별 말씀을요. 예, 어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조선왕조 궁중 음식 제3대 기능 보유자인 한복녀 선생님이었습니다.